자, 물건 강론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한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별거 안 했죠. 확 혼동했죠. 물건 소멸사유.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을 소멸하되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뭐 이런 것들 봤고요. 눈에 뭐가 이렇게 들어왔나?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소멸 사유로서의 191조 혼동을 기억해야 되죠.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계속이 되면 그 다른 물건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갑소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 예외 세 가지. 자,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3자인 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담보 목적의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 그건 양도 담보권에 불과하니까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 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하되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하고 광역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다음 혼동의 효과. 첫째,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혼동 이전으로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활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물건 소멸 사유와 관련된 거고요. 특히 혼동한 물건 소멸은 그 예를 통해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빨리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장에다가 그려보시고 써보시고 하셔야만 됩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서 혼동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시간을 단 1초라도 10초라도 단축시키는 훈련이 혼동은 필요합니다. 자, 물권 강론. 자, 물권 강론. 우리민법상 총 8개의 물권이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 질권을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에 나왔습니다. 자, 그 물권이라는 권리는 크게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본권은 맏형이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6개가 나옵니다.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한물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과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처분해서 경매해서 돈을 회수하는 담보물권,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 있고요.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질저. 그 중에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고 7개. 그 7개 중에서 소유권과 유치권과 저당권 요 3개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권리들은 일단 조문 위주로 봐주시면 충분히 또 맞출 수는 있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4가지는 그냥 찍어서 하나 정도 맞추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나나 2개. 그리고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점유권이 나왔는데요. 이 점유권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은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파트예요. 따라서 우리는 너무 깊이 있게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점유권은요. 민법 192조부터 210조까지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 중에서 제가 암기하세요 하는 조문들은 꼭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맞추려면. 점유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조문 암기예요. 조문 암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설령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외우세요 하는 조문들은 좀 암기를 해주시면 점유권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푸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는 안 돼 있어도.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일단 조문 위주로 공부하자.
자, 이 점유권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점유권의 뜻이 나올 것이고 점유권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관념적 점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간접 점유를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어려운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점유의 태양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점유의 모습이나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취득, 변경, 소멸이 있겠죠. 그중에 이제 취득과 소멸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점유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효력. 이 효력에서 특히 추정과 관련된 조문 암기하고요. 추정.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이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맞추고 싶으면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옵니다.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개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거. 뭐 이런 내용들로 점유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요. 점유권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지배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상이란 말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갑이라는 자가 A 노트북을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더라. 갑이라는 자가 지배죠. 자, 이때 갑이 소유자로서 사용 정당하죠. 도둑놈이야 부당하죠. 근데 점유권이란 건 이걸 안 따진다는 거예요. 즉 물건을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 지배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겠다. 이게 점유권입니다.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다만 뒤에 가면 관념적 점유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관념적 점유라는 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지배하는 걸 말해요. 그때도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손아귀에 넣고 지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권리. 이게 본권이에요. 소유권 같은 거. 좀 전에 점유권이라는 건 정당 부당을 불문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기초해서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도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닙니다. 내가 설령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설령 소유권 따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현재 내 수중에 있으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소유자로서 노트북을 사용하든 도둑놈으로서 사용하고 있든 현재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해 주겠다. 그게 점유권의 뜻입니다. 그 다음 이 점유의 개념과 관해서 건물의 부지를 누가 점유하느냐. 간단하게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 갑소유 땅에 을소유 건물이 있더라. 점유자는 을이다. 부지 점유자는. 그죠? 또 갑소유 땅에 을과 병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더라. 그럼 부지 점유자는 을과 병이죠. 공유자. 그죠? 그래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누가 하는가 반가로 1번과 반가로 4번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은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반가로 1번과 반가로 4번을 기억하자. 이게 점유고 점유권의 뜻이다. 두 번째,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칙적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가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 점유고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점유 보조자입니다. 이걸 싸잡아서 점유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유라고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상속인의 점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권리 중에서 점유권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던 갑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그 자전거에 대한 점유권은 서울에 있는 상속인에게 일단 상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설령 모르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점유권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특히 상속은요, 돌아가신 분의 점유태양 또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점유태양은 뒤에서 볼 건데요. 그 점유태양 중에 특히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라고 자주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예요. 반대가 타주점유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갑이, 부산에 여행 간 갑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빌려 탔다. 임차인 타주점유예요. 그 상태에 사망하게 되면 그 자전거에 대한 점유권이 서울에 있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데 그때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승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에서 점유권을 취한 상속인은 상속 말고 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았다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돈을 주고 샀다든가 이렇게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나는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시작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점유를 시작했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돌아가신 분의 타주를 떠나 나만의 점유, 자주를 주장할 수는 없다. 돌아가신 분이 타주다, 상속인도 타주다. 돌아가신 분이 타주지만 나는 상속받았으니 자주다. 자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속인의 점유는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간접점유가 있는데요. 194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조문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 강론 가서 볼 것이고요.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그랬고요.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계약 가서 보게 될 텐데요. 그런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여기 생략됐어요. 직접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A 물건을 임대차하여 빌린 사람이 임차인,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이 기초하여 을로 하여금 A 물건을 직접 점유하게 했을 때 그 점유하게 한 자 누구예요?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물건은 하나인데 점유가 두 개. 중첩적 점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물건은 A 물건 하나인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가 두 개. 이렇게 되죠. 이때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잖아요. 점유 매개자라고도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갑과 을의 관계 요거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고 매개 관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임차인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아주 어렵게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의 점유에 의한 점유 뭐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도. 자, 간접 점유의 뜻을 기억하시고요.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관계,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 범죄 목적물 따위를 압수했을 때 이 압수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보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관계는 계약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을이 다시 병에게 재빌려줬다. 임대, 재임대, 전대라고 합니다. 그럼 병이 직접 점유자, 을과 갑은 간접 점유자고 갑을 간의 점유 매개 관계 하나, 을병 간의 점유 매개 관계 하나. 점유 매개 관계도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갑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임대차가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니까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그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조건이 있게 되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반환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건 자기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잖아요. 임대인.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접자의 권리가 더 크죠.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간접 점유의 뜻과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을 좀 확인하시고 특히 동그라미 1번 요거 언제나 타주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간접 점유자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자, 간접 점유자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점유권 인정되니까 점유권을 보호하는 점유보호청구권도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력구제권이라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자력구제권은 내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제가 이걸 갖고 있는 누가 힘으로 뺏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뺏길 수 있는 게 자력구제권이에요. 근데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 뺏길 일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력구제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간접점유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보호청구권도 인정된다.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서는 자 간접점유가 194주잖아요. 207조 조문이 따로 있어요. 간접점유자도 전3조 207조에서 말한 점3조니까 204조, 205조, 206조잖아요. 이게 뭐야?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인정된다. 특히 2항 반환 청구권.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을 때 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 뺏어간 경우에 그때 간접점유자도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 그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물건을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병에게 넘겨줬을 때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을뿐만 아니라 갑도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병이 그걸 침탈했을 때 을뿐만 아니라 갑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다만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에만 갑, 나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 207조 1항, 2항, 특히 2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침탈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대원칙이 있었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반환하라, 뭐뭐를 명도하라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점유자에는 당연히 간접 점유자도 포함되니까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에게 뭐는 인정한대요.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점유보조자라고 되어 있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보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도 없어요. 근데 자력구제권은 있어요.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상의 가사상 관계는 가사도우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상은 가게 점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사상, 영업상, 유상 관계에 의해서 타인,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의 지시를 받아 그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가사도우미나 가게 점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가사도우미나 가게 점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그 타인,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만 점유자로 한다. 이게 195조예요. 결국 점유보조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점유자가 아니어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처권 인정이 안 되는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는 당연하죠. 가게 점원만 있는 가게 사람이 와서 물건을 마구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마구 가져갈 때 가게 점원은 막을 수 있어야죠. 그죠? 가게 주인을 위해서 막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력구제권은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가게 주인과 가게 점원 사이에는 지시명령 복종 관계가 있죠. 아까 평등한 계약 관계인 점유 매개 관계와 구별해서 점유 보조 관계라고 부르고요. 갑소유 주택을 을 병이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남편 병이 부인 부부는 공동 점유자예요. 공동 점유자. 근데 이게 불법이야. 그럼 주택 소유자는 남편인 갑뿐만 아니라 공동 점유자인 처에게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점유보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점유보조자는요, 점유자가 아니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아니어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은 대원칙,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와 관련해서 부부는 남편이 점유자고 부인이 점유보조자냐 아니죠. 지시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공동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부인에게, 부인이 없으면 남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유보조자에 대해서는 간단히 1, 2, 3, 4 요 정도 확인하시고 특히 4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점유권의 개념 받고 관념적 점유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뭐냐? 기초 과정에 살짝 살펴봤는데 갑, 노트북, 을, 절취, 을, 병에게 매각. 자,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병에게 팔았고 노트북을 인도했어. 훔친 노트북을. 현재 병이 이 노트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현재 병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병은 이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점유권 인정돼요. 문제는 병은 지금 을로부터 노트북을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요. 일단 을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노트북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권자가 아닌 놈, 소유권이 없는 놈하고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병은 노트북이라는 물건은 넘겨받았지만 노트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넘겨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을은요, 노트북이라는 물건만 훔친 거지 소유권이라는 권리까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민법 249조에 의하면 병이 요 노트북을 인도받아 노트북을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5조 1항에는요. 갑소유 A토지가 있어요. 을이 이 땅을 점유하고 그럼 점유권 인정돼요. 근데 점유한 상태에서 20년이 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일단 점유했으니까 점유권은 인정이 되면서 and 20년이 됐고 20년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평온하게 점유했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예가. 근데 이제 이 두 개만 가지고 점유 태양의 뭔지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일단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 점유를 이런 식으로 점유하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시 없이 점유하며 또는 20년간 점유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별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리 점유했다. 일단 점유권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 점유를 이런 식으로 점유하면 별도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때 요거 어떻게 점유하느냐. 요게 점유의 태양이다. 요게. 점유의 태양이라든가 점유의 유형, 점유의 종료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걸 점유의 태양이라 한다. 개념 잡으셨죠? 점유의 모습, 점유의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 점유의 태양에서 우리 민법이 총 6종류를 마련해놨습니다.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반대가 타주예요. 선의 점유가 있고 반대가 악의 점유예요. 무과실 점유가 있고 과실 점유가 있는데 요 무과실 점유와 과실 점유는 선의를 쪼개서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되는 거예요. 평온한 점유가 있고 폭력을 쓴 점유가 있습니다. 공연한 점유가 있고 몰래한 은비 점유가 있습니다. 은비 10년 20년 계속 점유가 있고요. 중간에 끊기는 게 있습니다. 불계속 점유라고. 이렇게
선의 타주, 소유의 의사 자주 아닌 것 타주, 선의 악의, 무과실 과실, 평온 폭력, 평온 공연은비, 계속 불규속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죠. 점유치시오는 20년간 계속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죠. 등기부칠수요는요 10년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돼요. 무주물선점은 소유의 의사로만 점유하면 돼요. 과실수지권은요 선의이면서 평온 공연 점유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 점유권 이외의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 준단 말이지. 그래서 왼쪽을 하자 없는 점유, 오른쪽을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유태양은요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갑소유 노트북을 훔친 을이 병에게 노트북을 팔아가지고 노트북을 인도하여 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과 병이 소송이 붙었을 때 병이 일단 점유권이 인정되는 건 분명하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병이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돼. 폭력을 쓰지 않았어야 되고 몰래 점유하지 않았어야 되고 을이 도둑놈이라는 걸 몰랐어야 되고 과실이 없었어야 돼. 자, 이때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으면 병은 이걸 주장하게 되겠죠. 저는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주장. 문제는 증명의 문제예요. 근데 평온하게 점유했다는 사실,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 선의로 점유했다는 사실, 무과실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이 곤란해요. 이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점유태양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란 말이지. 그게 197조 1항이 됩니다. 자, 점유태양 6가지 중에서 197조 1항에 의하면 4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 선의로 점유했다고 추정,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추정,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추정. 그 다음 198조에서는 계속 점유 추정. 그러면 아까 점유태양 6종류 중에서 무과실 점유만 추정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노트북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산 병은 갑과의 소송에서 평온하게 점유했다, 공연하게 점유했다, 선의로 점유했다는 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이 되니까 무과실 점유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무과실 점유만. 이게 190조 1항입니다. 198조는 계속점유. 예컨대 계속점유는 취득시효에서 필요한데 5년 이상 계속점유, 10년 이상 계속점유, 20년 이상 계속점유가 필요한데 어떤 물건을 5년, 10년, 20년 이상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도 증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특정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중간은 계속해서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198조예요. 내가 일정 기간 점유를 추정받고 싶으면 그 기산일과 현재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걸 인정받으면 돼요. 나 10년 전에 점유했고 지금도 점유했으니까 나는 1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98조입니다. 어쨌든 계속 점유도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을 인정받으면 계속 점유로 추정받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점유 태양이 바뀌는 거예요. 하자 없는 점에서 하자 있는 점유로, 또는 하자 있는 점에서 하자 없는 점유로, 선의가 악의로, 자주가 타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태양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점유 태양의 전환 중에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걸 규정해 놨어요. 자, 갑소유 노트북을 훔친 을로부터 노트북을 산 병이 각과의 소송에서 선의로 추정됐었잖아요. 근데 갑이 이겨요. 갑은 병을 상대로 내 노트북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본권 소송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갑이 승소를 해. 병이 패소해. 자, 아까 병은 무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병이 무과실 점유를 증명 못하면 패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의로 추정되었던 병이,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 등 본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 요때부터 악의로 바뀐다. 악의로.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게 됩니다. 197조 1항, 2항, 198조 암기해야 되는 조문입니다. 아까 194조도 암기해야 되는 조문이에요. 간접점유도. 점유권은 조문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194조, 197조, 198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 태양 중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요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그래서 이론 뽀개기 중에는 딱 기본이 되는 것만 체크하고요. 조금 더 까다로운 것들은 문제풀이 가서 할 겁니다. 문제풀이 가서 할 것까지를 이론 뽀개기에서 미리 다 해버리면요. 머리가 뽀개져요. 머리가. 이론이 뽀개지진 않고요. 머리가 뽀개집니다. 그래서 점유 태양 중에서 자주와 타주, 이것만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기본이 되는 것만 확인해 봅니다. 자주라는 것은 조문에는 소유의 의사에 한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유의 의사에 한 점유란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생각이에요. 사실상이 뭐예요? 정당부당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한 점유란 쉽게 말하면 놀부심보고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심보예요. 이 물건에 내가 소유권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내가 마치 소유자처럼 이 물건을 지배하겠다는 생각, 이게 자주점유입니다. 문제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주냐 타주냐를 뭘 갖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원래 의사라는 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 정신적 내면을 들여다봐야만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정신적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라는 자가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하는 원인이 있을 거야. 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빌린 경우가 있을 것이고, 훔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소유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 사람, 매수인, 물건을 타인과 교환한 사람, 증여받은 사람, 도둑놈, 이 자주점유자고, 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주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3분의 1번 전형적인 자주점유자, 부동산을 사가지고 점유한 사람, 자주. 그 땅이 다른 사람 땅이야. 매도인 땅이 아니야. 괜찮아요. 매매는 유효해요. 그죠? 이번 매매계약에 청해서 점유해서 자주. 그죠? 매매계약에서 점유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야. 괜찮아. 무효인 걸 몰라 내가. 다 자주. 다만 그 매매계약이 없거나 무효라는 걸 내가 알았어. 요게 바로 악의의 무단점유예요. 악의의 무단점유란 내가 물건을 산 적이 없어. 또는 사기는 샀는데 매매가 무효야.
이걸 알고 있다가 악이에요. 알고. 모르고가 선이야.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은 매매가 유효한 거잖아요.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자주고요. 2번은 무효지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모르고 있었어. 3번도 마찬가지야. 무효인 매매인데 내가 몰라. 자주. 무효라는 걸 알았어. 악의 못한 점이 타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수인이 인접지를 내가 샀다고 착각하고 점유, 안 샀는데 샀다고 착각했어. 자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자신이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정된다 이걸 증명된다니까. 이 추정은요. 국가나 지방자치사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됩니다. 또 추정됐으니까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나 매수했다.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니 설령 주장을 했으나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정은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점유가 타주라고 주장하는 반대 사실 주장자가 타주임을 증명해야 깨지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 3번. 등기 없어도 일단 점유하면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자주로 추정됐던 게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깨지는 게 어떤 경우냐?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는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자주로 추정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임차인이더라 말이지. 임차권. 그죠?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매매 따위가 무효이거나 없다라는 걸 알면서 점유, 악의보다는 점유, 타주. 내가 땅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한 땅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내가 땅을 공부상 50평짜리 샀는데 점유는 인접지를 포함해서 170평을 점유하고 있다면 공부상 면적 50평을 상당히 초과하는 배식 20평은 내가 산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주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의 부지가 매도인이 다른 사람 소유라는 걸 알면서 건물만 사가지고 점유한 사람. 건물만. 이 사람은 땅을 산 적이 없잖아요. 건물만 샀으니까. 그러니까 타주. 이렇게 되겠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1, 2, 3, 4 지금 체크해드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체크해드리는 것만.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점유 형태의 전환이라고 해서 7번도 나중에 공유 가서 볼 겁니다. 공유재정 한 사람이 공유부동산을 점유하면 자기 지분 비율만큼 면적이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내 지분 2분의 1만큼 자주. 전체에 대한 2분의 1만큼은 타주 이렇게 됩니다. 100평짜리 50평만 자주 50평만 타주가 아니고 전체 100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만큼 자주. 전체 100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만큼 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자,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타주잖아요. 근데 물건 샀어. 자주로 바뀌어. 그냥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대표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죠. 인도 의무가 생겼지. 타주. 계약을 해제되면 매수인은 자주인데 반환해야 되잖아. 타주로 바뀌어요. 물건이 경매됐어요. 그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잖아. 타주로 바뀌어요. 그죠? 또 비읍.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얘는 패소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패소 확정 판결 시부터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나머지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평온 공연 나중에 나올 때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보지 마시고 하나만 낚아. 선의가 본권 소송에 파서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 확정 시부터 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 시부터예요.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 타주로 바뀌는 건 패소 확정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과시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계속점유. 특정 두 시점의 점유가 있으면 점유하면 계속점유가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중간에 점유를 승계한 게 인정이 되면 점유 승계. 을이 요때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은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이 추정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권에서 점유권의 뜻과 관련해서 건물의 부지 점유자가 누구냐? 관념적 점유와 관련된 특히 간접 점유자. 그다음 점유 태양과 관련해서 197조와 198조 조문 기억하시고 자주 점유와 관련된 몇 가지 체크해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유권은 점유권의 변동과 점유권의 효력 두 개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